강원특별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분야별 특례를 짚어보는 시간, 오늘은 두 번째로 산림 분야 특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전해드립니다. 2024 강릉 단오제가 개막해 오는 13일까지 열립니다. 강릉 단오장에서는 국가지정 문화재 행사부터 민속놀이와 전국 최대 규모의 난장까지 축제회장이 펼쳐집니다. 최근 원주시에 문을 연 그림책 도서관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모든 연령이 그림책을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에는 22대 강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1호 법안으로 어떤 내용들을 발의했는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분야별 특례를 짚어보는 시간, 두 번째 순서는 산림 분야 특례입니다. 강원도는 산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커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는데요. 특례로 까다로운 산림 규제를 풀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강원도 땅의 80%는 산입니다. 실제 산림 면적은 13,550제곱킬로미터. 규제 면적은 이보다 큰 15,180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산 하나에도 산지관리법과 산림보호법, 백두대간법 등 2중 3중으로 규제가 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법마다 규제도 다르다 보니 웬만해선 개발할 엄두도 못 냈습니다. 구기림 면적이 약 50% 정도 되고 그중에서 보존산지의 면적은 전체 면적의 88%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원도는 산림 지역에서의 그 개발 사업들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달부턴 산림 개발에 숨통이 트입니다. 강원특별법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산림이용진흥지구에선 각종 개발 행위에 대한 제한이 풀립니다. 보전산지 내 관광단지를 조성하거나 음식점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산지 전용 경사도와 표고 기준도 완화됩니다. 백두대간 완충지역에서도 야영장과 레포츠 시설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는 전국 최초 유일의 강원도형 산림개발지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동안에 잘 가꾸어진 산림을 좀 더 가치 있게 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풀린 빗장에 시군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지구 지정을 신청한 사업만 13개 시군에서 40개에 달합니다. 통일전망대만 보더라도 다른 법으로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거였는데 이거 산림이용 진흥지구로 모든 것들이 풀리다 보니까 아주 피부에 와닿죠. 저희들한테는 되게 절실하거든요.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니까 산지를 제대로 활용하고 강원도는 고성 통일전망대 일대를 1호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생태안보 관광지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춘천 사막산과 평창 청옥산 등 도내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악관광지 조성 계획도 후속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재인 강릉 단오제가 개막했습니다. 강릉 단오장에서는 국가지정 문화재 행사부터 민속놀이와 전국 최대 규모의 난장까지 한바탕 축제회장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불뚝이 장자마리가 놀이판에 흥을 돋우고 양반광대와 소매각시가 사랑을 나누며 연희를 풀어갑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가면을 쓴 인물들이 몸짓으로만 이야기를 풀어가는 무언극 강릉관노 가면극입니다. 제이와 연희, 민속놀이들이 잇따라 펼쳐지며 2024 강릉단오제의 개막을 알립니다. 어린아이들은 창포 삶은 물에 머리를 감고 단오부채를 그리며 옛 풍습을 체험해봅니다. 강릉단오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수리취떡과 단오신주는 색다른 매력입니다. 작년에도 왔었는데 감자전이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밤에
불꽃놀이 먹으러 보면서 왔습니다. 네. 감자전에 막걸리 먹고 싶어요. 일단 다 돌아보고 부적 같은 거 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좀 예쁜 거 많아가지고 좀 구경 좀 많이 하고 가려고요. 강릉 무형문화유산관에서는 강릉의 전통 문화를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방자수저부터 전통자수와 한과까지 평생을 이어온 장인들의 작품은 감탄을 자아냅니다. 강릉단호장에서는 단호 기간 내내 국내는 물론 해외 공연단과 청소년들의 다채로운 공연 무대가 마련됩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난장에는 각종 먹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합니다. 해마다 불거지는 바가지 요금 시비를 막기 위해 단호장 내 모든 식당에는 이처럼 가격표를 부착해놨습니다. 그리고 행사장 내에는 바가지 요금 신고 센터를 만들어 상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릉단호제위원회는 올해 처음으로 사물 인터넷 기반의 무인 측정 장비로 유동 인구를 파악해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신과 인간의 만남, 천년축제인 2024 강릉단호제의 주제는 솟아라 단호입니다. 강릉단호제를 비롯해서 전국의 많은 단호 행사가 우리 국가 명절로서 그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행사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과 또 우리 국민들이 단호를 명절 나아가서는 진정한 축제로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강릉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해 즐기는 신통대길 길놀이는 8일 저녁 7시 30분 강릉 시가지에서 신명나게 펼쳐집니다. 길놀이 행렬은 강릉의료원을 출발해 강릉 대도부 관아와 옥천오거리, 성내동 광장을 지나 남상교 방면으로 진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최근 원주에 문을 연 그림책 도서관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림책과 인연이 깊은 원주에 도내 최초로 건립된 그림책 특화 공공도서관인데요. 아이들은 물론 어른까지 모든 연령이 그림책을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다혜 기자가 소개합니다. 여기서 크리터라는 제목을 지은 거는 보아뱀의 이름이었어. 얘들아. 선생님의 실감나는 동화 구연에 아이들이 집중합니다. 제잘되고 장난치던 모습도 잠시 그림책 속 세상에 흠뻑 빠졌습니다. 원주시 그림책 도서관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 어린이집 원생들입니다. 최근 개관한 원주시 그림책 도서관은 어린이들의 도서관 이용을 돕기 위해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도서관 곳곳을 둘러보고 그림책을 자유롭게 펼쳐보며 그림책 도서관과 친해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이들이 뭐 그림책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책도 읽어주시고 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서관이 마련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은 시작부터 인기입니다. 7월까지 운영될 책놀이 지도사, 성인 강좌 등 상반기 프로그램은 신청자가 많아 일찌감치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그림책 도서관은 옛 원주여자고등학교를 리모델링해 만든 복합문화 교육공간 남산골 문화센터 내에 조성됐습니다. 그림책 특화 공공도서관이 개관한 건 전국에서 4번째고 강원도 내에선 처음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자료실과 강의실, 다목적실, 각종 놀이공간과 야외 쉼터 등을 갖췄습니다. 이곳은 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그림책 자료실인데요. 영아용 그림책과 영어 그림책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세 이상의 미취학 아동부터 성인을 위한 그림책까지 국내외 양질의 그림책 16,000여 권이 비치됐습니다. 도서관은 그림책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그림책을 주제로 한 놀이와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림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연을 기획 중에 있고요. 전시가 진행 중인 나연정의 비밀살롱이라고 2시부터 4시까지 작가님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원주와 그림책의 인연은 2000년대 초반 박경리 문학공원에서 움튼 그림책 연구회 등 시민이 주도해 시작됐습니다. 이 같은 그림책 문화는 원주시가 지난 2019년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에 가입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원주시 그림책 도서관이 지역의 그림책 문화를 더욱 확산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강력 대응했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훈련을 재개하기로 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카드도 꺼내든 건데요. 그런가 하면 탈북민 단체는 대북 전단이 담긴 대형 풍선 10개를 북한으로 날려보냈습니다. 그 안에는 1달러짜리 지폐 2,000장과 가수 나훈아, 이명웅의 노래, 드라마 겨울연가가 담긴 USB 메모리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 대한민국의 실상을 알리고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독재를 비판하고자 한 건데요. 북한은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추가 도발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대량 살포할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지만 만에 하나 생화학 무기나 폭탄을 담아 타이머로 원하는 시간에 폭발시키는 고강도 도발을 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식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해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다며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이때 철두철미한 군 당국의 대비와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강원 지역 국회의원들은 혁신도시와 폐광지역 관련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잇따라 내놨는데요. 먼저 강원 동해태백 삼척 정선 지역 국회의원이죠.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은 폐광지역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실제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춘천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원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할 때 인구 감소 지역이나 접경 지역에 대한 형평성을 의무 고려하도록 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보다 많은 공공기관이 강원 지역에 이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 갑 지역구인 국민의힘 박정아 국회의원은 타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해도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할 경우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인재 육성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유능한 지역인재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원주시 을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송기영 국회의원은 최근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만나 국제스케이트장 원주 유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해양경찰청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한미일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수색구조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일본 인근 해상에서 항해 중인 한국과 미국 선박의 충돌을 가정해 구조 활동을 펼치는 내용으로 해상에서 조난 사고 발생 시 공동 대응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미 일본 해상보안청 제8관구는 지난 2007년부터 수색구조 연합훈련을 공해상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진부 2터널에서 15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7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사고는 7일 오전 10시 54분쯤 승용차끼리 6중 추돌이 발생했으며 이 사고로 차량 2대에서 7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 급정거한 25톤 덤프트럭을 피하지 못해 잇따르던 차량 9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사고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이 2시간가량 정체를 빚었습니다. 원주시가 도비 104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원주시립미술관 건립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원주시립미술관은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214억 원이 투입돼 옛 캠프롱 부진의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는데요. 미술관에는 전시실과 미술체험실, 학예연구실과 수장고 등을 비롯해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위한 공간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